연초 터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는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깜짝 놀란 미국 정부가 긴축 금융인데도 돈을 풀어서 추가 은행 도산을 막고 퍼스트 리퍼블릭은 JP 모건에게 넘기면서 간신히 봉합을 해서 위기설을 일단 넘겼는데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열의 조짐은 얼마 전 무디스가 일부 미국 은행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연이어 S&P가 또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이제는 연준이 직접 나서서 은행에게 유동성 확보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연준이 타깃으로 한 것은 자산 규모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에 있는 은행인데요. M&T뱅크,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 같은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카테고리 4에 들어간 은행인데요. 왜 하필이면 1,000억에서 2,500억 사이 은행이냐?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를 겪죠. 그 때문에 은행을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소위 도드 프랭크 법안을 만들어서 500억 달러 자산이 넘는 은행을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추가적인 자본 요건과 규제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규제를 워낙 싫어하니까 2018년 이후에 이 기준을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이 500에서 2,500 사이 이 은행이 SIF에서 빠지고 규제 감독에 벗어나 버린 거죠. 사실은 이 은행도 상당히 큰 은행인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SVB도 소위 이 카테고리 4에 들어가는 큰 은행이었는데 규제에서 빠지고 입맛대로 장기 국채를 잔뜩 깔아놨다가 미실현 손실이 커지고 이게 알려지고 뱅크런이 나면서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은행 규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SIFI 그러니까 초대형 은행은 보유한 국채 가격이 금리 인상 때문에 평가 가치가 떨어지면 이런 미실현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회계장부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카테고리 4 은행은 이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어디서 뻥뻥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인식 때문에 신평사들이 줄줄이 은행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고 또 연준이 은행을 상대로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압박을 하다가 이게 뜻하지 않게 밖으로 알려져 버린 겁니다. 연준도 미국 은행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공개돼 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미국 연준이 취한 조치가 MRA 그리고 MRIA인데요. MRA가 Matters Requiring Atten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금융기관의 경영인에게 전달하는 통지인데요. 위험이 오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그러니까 태풍주의보 같은 거고요. 이 MRIA는 여기 이제 이미디어트가 붙었죠. 그러니까 더 긴급한 겁니다. 태풍 경보인데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나 약점이 생겼을 때 발동을 하고 이걸 받은 금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 당초 연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도 파산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감독 당국이 인식을 했습니다. 막대한 미실현 손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장기채를 너무 많이 깔아놔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단기에 너무 올라서 미실현 손실이 발생해서 위험하다. 이거를 미리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이 이걸 경영진에게 빨리 해결해라 경고를 했는데 결국 막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왜냐? 연준은 나중에 반성문을 쓰면서 감독자들이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은행에게 빠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성문을 썼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 처한 본질적인 위기는 상당 부분 금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그때 사놓은 장기채 가격이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걸 메꿔야 하는 게 은행의 해결 방법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단기에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지 않도록 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위기를 넘어가서 이 국채를 금리가 내릴 때까지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 그게 최소한의 소극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결국 긴급 유동성을 주입하는 거 말고는 없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BTFP라고 하죠. Bank Term Funding Program. 이걸로 이미 단기 유동성을 미국은 주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막 시작됐던 올해 3월에는 이 줄어들던 연준 대차 대조표가 다시 늘어난 효과가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었습니다. 지금 연준은 사실 양적 긴축을 한 상황인데 가뜩이나 지금 정부는 완화적 정책을 쓰고 연준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쓰면서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중 정책을 쓰면서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는데 연준마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 버리면 이거 뭐 인플레를 잡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또 은행 입장에서는 더 방법이 없는데요. 손실 위험이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서 보유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떨어진 국채를 지금 값에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럼 손실 확정이고요. 뭐 부동산 같은 뭐 자산을 팔아서 메꿀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을 거고요. 뭐 인건비를 줄인다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영업을 확대하자니 금리가 너무 올라서 영업도 안 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규제 감독 기관에는 위험하니까 해결책을 내놔라 하지만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침체가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침체가 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장기채 금리도 연동돼서 떨어지고 안전자산 현호 현상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은행이 예전에 사놔서 물린 이 막대한 장기채 미실현 손실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정책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장기 금리가 올라 있어서 이게 발행에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국채를 더 찍어서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어의 입장에 선 분들은 사실은 지금 미국 정부가 침체를 오히려 바라고 있고 너무 심각한 침체는 내년 예정된 대선 때 표를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약한 정도의 경기 침체, 즉 실물은 좀 버텨주면서 주식시장만 좀 떨어져서 주식 수요를 채권으로 돌릴 정도의 침체, 이 정도가 미국 정부가 바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장 침체를 바라거나 부추긴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사실 뭐 지금 금리 수준이 타당하다고 경제 주체가 받아들이고 지금 금리에도 기업이 막대한 차입을 하면서 투자를 해서 그를 통한 ROI가 금리보다 더 높다. 지금 높은 금리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살고 소비도 살고 이런 식으로 연초 나왔던 노랜딩으로 문제가 해결될 시나리오도 남아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침체가 오더라도 제가 침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침체가 오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댄스를 즐길 마지막 파티를 즐길 충분한 시간을 항상 주곤 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리세션 때를 보면은 금리를 이렇게 다 올려놓고 긴축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때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을 보였고요. 본격적인 하락은 이 고원을 형성하던 금리가 떨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침체가 만약에 오더라도 아직 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페드와치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아직 9개월도 더 남은 상황이고요. 그때까지 시장은 여러 공포와 스토리를 소화하면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은행 규제를 주제로 다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월가어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